야담 이야기.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수풀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수풀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수풀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수풀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 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 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 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 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 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 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 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 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 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 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